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청라지점에 오니까 와, 차량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차량들이 이 텐트동 안에 거의 꽉 차 있는데 심지어 저 밖에도 꽉 차 있어. 근데 되게 대단한 거는 이 솔드아웃 체크된 차량들이 여기 쭉 서 있어요. 와, 요즘 왜 이렇게 중고차가 많이 나가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의 경제가 좀 어때요? 좀 어렵다,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차 판매량이 많이 내려간 것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아무래도 여유 자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로 낮춰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좀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중고차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 중고차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SUV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SUV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서 SUV들이 금방금방 빠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중형 SUV 중에서도 어떤 차들이 잘 나가는지, 어떤 차들은 좀 감가가 심하게 되는지, 어떤 차는 가성비 있고 좋은지, 아니면 어떤 차는 그냥 너무 비싸서 지금은 사는 걸 약간 말리고 싶은 그런 차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가가 미친 듯이 된 차 없어? 감가 미친 듯이 든 차, 그런 차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여드릴 차는 바로 현대의 팰리세이드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행으로 나오고 있는 팰리세이드 이전 버전의 차량이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구형이 됐으니까 감가가 엄청나지 않을까? 감가 엄청 날 거다. 근데 얘는 디젤 모델이거든요.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어. 그래서 한 2,600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2천 중반이 말이 돼? 아무리 구형이 됐다고 해도? 신차로 비교하면 살짝 그렇긴 하지만 2,600이면 투싼 스포티지 못 사는 돈이에요. 소형 SUV를 사야 되는 돈이야. 근데 얘는 지금 2,600이라는 거죠. 믿기지가 않잖아. 이거 일단 가격표를 보자고 한번. 사고차지 이거? 뭔 소리예요. 여기 무사고 이렇게 딱 써있잖아. 무사고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앞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살짝 있기는 해. 지금 얘는 13만 킬로를 뛰었어요. 13만 킬로. 사실 13만 킬로나 뛰었으니까 요 정도 가격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팰리세이드 진짜 짱 저렴하다 이런 게 아니라, 팰리세이드가 현재 지금 대략 어떤 시세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자 함이잖아요. 팰리세이드 이전 버전 모델의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만 킬로, 7만 킬로 탔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초반입니다. 3천만 원 초반. 얘가 유난히 저렴한 모델이구나. 그쵸. 얘는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고, 보통 3천만 원 초반이에요. 왜냐면 신형 팰리세이드 있죠. 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후반 정도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전 버전에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신형보다 비싸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3천만 원 초반이면은 요즘 이 팰리세이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주의할 게 뭐냐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약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요즘에 팰리세이드를 저기 중동 그리고 북쪽 이런 분들이 정말 싹 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 찾기가 조금 힘들어. 사륜구동 같은 애들은 벌써 배 타고 지금 저기 다른 나라 가서 무기선양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팰리세이드가 좀 보이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이제 완전 신형,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3천만 원 후반에 나와 있는 차들, 그리고 투휠 드라이브 디젤에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주행거리 좀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사륜을 많이 찾아가나 보구나. 그쵸. 사륜구동을 해외에서 정말 많이 선호하더라고. 여러분들 해외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해외에는 도로 상태가 정말 엉망인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륜구동 정도는 기본으로 필요한 옵션이 되는 거죠. 팰리세이드 말고 다른 인기 있는 차들 바로 앞에 요 모델도 따로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그 유명한 산타페 TM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모델이 망가졌죠. 산타페 CM, 산타페 DM, 산타페 TM까지만 해도 SUV에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소렌토보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한번 잘못해서 나락을 갔죠. 그리고 나서 풀체인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한때 1년에 10만 대 가까이 팔리던 산타페 TM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얘 TM은 나온 지 오래됐잖아. 한 4년 된 거 아니야? 꽤 오래됐죠. 지금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약간 요런 식으로 판매가 되던 이런 애들이죠. 그럼 보증기간도 다 끝났겠고 완전히 그냥 감가됐겠네. 감가가 좀 심하긴 해. 일단 얘부터 한번 가격을 보자고. 2.2 디젤
디젤의 투휠 드라이브 프레스티지라서 옵션이 조금 들어간 모델인데 대략 한 5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가 7만 킬로 가까이 됐는데 지금 가격이 2,284만 원입니다. 지금 신차가가 한 3,800 정도 되었던 차인데 지금 가격이 한 2,200 정도가 된 거예요. 5년 정도 지나고 1,600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된 거예요. 1년에 300만 원 감가면은 그냥 렌트카 이용하는 것보다도 싼데? 그러네, 진짜네. 렌트카가 보통 이런 차량들 렌트카로 유지하는데 5, 60만 원 정도 나와요. 진짜 신용도 좋은 사람들. 선납금, 보증금 한 2천 넣어놓고 요 정도 나오는데 그냥 사는 게 더 저렴하네, 사는 게. 근데 감가 방어가 지금까지 잘 돼서 이 정도지만 사실 앞으로는 더 잘 될 거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감가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가성비 좋지. 2,200이면 웬만한 소형 SUV 깡통 살 돈에 지금 산타페 TM으로 오는 거잖아요. 산타페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약간 스타트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도 됩니다. 보통 이제 준중형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좀 테트리스도 많이 해야 되고 트렁크 공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가끔은 2열 공간도 살짝 접어야 되고 이러는데 산타페부터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테트리스? 뭐 굳이 테트리스 할 필요 있나? 그냥 넣어두면 되지? 요 정도로 자동차 공간 자체가 커지고 2열이라든지 1열이라든지 굉장히 공간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산타페 TM부터는 육아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TM 정도 사이즈면 요즘 나오는 투싼급인가? 아니죠. 투싼보다는 살짝 더 큽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산타페가 4,830이라고 해서 막 압도적으로 커져버리고 이러긴 했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한 4,700에서 4,800 사이 정도의 전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30 요 정도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투싼보다는 확실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요즘 신차 가격들이 어때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려버렸잖아요. 투싼 같은 거 풀체인지 하고 나서 지금 신차 가격 풀옵션으로 뽑으면 4,000이 넘어요. 근데 이런 차량들 과거에는 신차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얘 풀옵션 가격이 4,000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구형 차량들이 오히려 크기도 크고 옵션도 좀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감가 방어가 잘 됐는데 오히려 가성비 있는 차가 돼버린 거야. 이게 진짜 웃기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산타페 TM 한번 봤고 다음 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SUV가 생각보다 많아서 빨리빨리 봐야 돼. 빨리빨리. 사실 현대보다는 키아 아니야? 근데 키아가 지금은 전성기를 전성기대로 맞이하고 있지만 요 정도 때쯤에는 사실 암흑기였거든요. 지금에서야 뭐 소렌토 같은 애들이 판매량 1등을 계속해서 찍고 있고 뭐 신차에서도 너무 비싸고 감가 방어 잘 되고 막 이랬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산타페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암흑기를 맞이했던 소렌토 3세대 모델입니다. 근데 왜 4세대 모델 안 보여주고 왜 얘 보여주냐 이렇게 하시는데 4세대는 없어요. 요즘 둘러보세요. 요즘 소렌토가 있나? 인기가 그렇게 많다니까? 근데 걔는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 예뻐 보이는 차는 외국인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수출이 정말 많이 나가고 요런 애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에 와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차량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얘도 이제 똑같이 2.2 디젤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에 노블레스로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를 넘는 거 아니에요. 8만 7천 킬로 정도를 탔는데 1,800인 거예요. 사실상 중형 SUV급 시장에서도 소렌토 3세대는 사실 외관을 내가 그렇게 딱히 크게 보지 않겠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까 봤던 산타페 TM 7만 킬로에 5년 정도 됐었죠? 근데 2,300이었어요. 얘는 1,800이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차이에 주행거리 10,000km 더 늘었다고 디자인은 조금 불호일 수 있겠지만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아라서?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성비 좋은 모델로 바뀐 거야 갑자기. 아니 그러면은 브랜드에 따라서 감가가 많이 되면은 르노는 감가 엄청나겠네. 르노 조금 슬픈 얘기를 하고 갈까요? 르노 차는 조금 더 심합니다. 디자인은 그래도 요즘 차처럼 이쁜데 저 시절에 너무 디자인을 잘 뽑은 거구나. 그렇지. 파리지행 분들이 디자인을 좀 잘해요. 요 정도 디자인이 아직도 현역으로 굴러다니고 있을 만큼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놨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 트림으로 조금 낮은 트림이긴 해요. 그래서 신차가가 대략 한 2,800 정도 됐었던 그런 애인데 지금 가격이 이게 맞나 싶긴 해. 대략 5년에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1,550이에요. 1년에 10,000km 탄 거면은 많이 탄 것도 아닌데? 그쵸? 별로 안 탔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산타페 소렌토는 7만 킬로, 8만 킬로 이렇게 됐고 5년 정도 됐을 때 2천만 원 중반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신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얘는 키로수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중반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더 가성비 있게 사고 싶어. 그래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은 100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1000만 원 초반. 1000만 원 초반이면 티볼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티볼리를 살 수 있는 돈에 QM6를 살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할 수 있겠죠. QM6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준중형 SUV 아닙니다. 어엿한 중형 SUV예요. 초록창에다가 검색해보시면 어엿한 중형 SUV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독특한 걸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가성비 있는 애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단적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XM3죠. XM3는 아시다시피 QM6보다 한 급이 더 낮은 차량이에요. 한 급 더 낮고 얘는 소형 SUV죠. 근데 이게 말이 돼? 얘가 1350이야. 심지어 주행거리도 12만 킬로고. 뭐야 이거, 가격을 우리가 잘못 먹인 거 아니야? 얘가 1250인데 뒤에 5만 킬로 탄 QM6 한 급 더 높은 애가 1500이야.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 300만 원 더 주고 당연히 QM6 가지. XM3를 왜 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긴 할 거예요. 야, QM6는 가솔린보다 당연히 LPG지. LPG가 훨씬 더 가성비 좋은 거 모르냐? LPG가 요즘 더 가격이 싸고 주행거리도 잘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바로 옆에 LPG도 서 있었습니다. 근데 LPG가 많은 분들이 찾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일단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편이긴 해요. 저 옆에 있던 차량도 5년하고 5만 킬로 정도 탔었죠. 근데 얘도 4년 한 5만 킬로 탔거든요. 근데 아직도 1900만 원이에요. LPG 모델이 애초에 출시 자체가 조금 더 비싸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가솔린이 한 리터당 16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900원 후반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LPG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지나가다가 산타페 TM 탐켄치 모델이죠. 우리가 그렇게 막 야 내 눈 돌려내 이렇게 할 정도로 디자인에 악평을 많이 들었던 차,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안 좋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감가가 좀 심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선례가 바로 소나타였죠. 걔네들이 감가가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얘는 디자인이 조금 불오긴 한데 SUV라서 그런지 감가 방어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아니면은 풀체인지 된 애도 못생겨서? 아니 풀체인지 애들 진짜 잘 팔려요. 요즘 산타페 6만 대씩 팔립니다. 1년에. 이런 차량들이 보통 이제 옵션 한 중간 정도 넣고 이러면은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신차 가격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얘가 지금 가솔린 2.5 투휠 드라이브 차량이고 2021년 4월이니까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에 3만 5천 킬로 탔는데 가격이 지금 2,900입니다. 감가가 한 6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 지났는데 600만 원 감가면 1년에 200 차 사세요, 여러분. 장기 렌트에서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왜 내? 한 달에 20만 원 내고 신차 뽑아서 타다가 팔면 되지. 그 정도로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된 차량입니다. 의외예요. 생각보다 의외네. 우리가 디자인을 굉장히 나쁘다고 했던 애도 어쨌든 산타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부 애들은 얼마나 비싸? 하부 애들은 천상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 천상계로 넘어갔는지는 제가 단적인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거든요. 한번 가시죠. 네, 그 단적인 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심지어 얘는 구형 엠블럼 달고 있는 애. 그리고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보통 신차가가 한 4천만 원 후반, 5천만 원 초반 이렇게 뽑죠. 페이스리프트 된 애들은. 근데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중반 요 정도로 해서 뽑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신차가가 한 4,400 정도 된 애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이거 감가 되게 많이 됐네. 내가 사야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연식이 2020년 11월이니까 4년 된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11만이 넘었습니다. 11만. 그러니까 얘는 11만 킬로를 뛰고도 아직도 3,1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주행거리가 한 4만, 5만 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얘는 아마 3천만 원 후반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소렌토 하이브리드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어떠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인기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4천만 원 중반 정도 신차가로 나왔던 애들이 뭐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4천만 원 초반 솔직히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한 4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후반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가격이 살짝 깎이면 내리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홈페이지 리프레시 자꾸 누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깎였다 이거 바로 구매하기 눌러버리는 이런 정도 일들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중고차 오픈런이야?
네, 오늘 이렇게 인기 있는 중형 SUV들 대략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거는 아무래도 신차 차량들이 워낙 가격이 높게 나와서 이전 차량들이 감가 방어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신차 가격 대비 워낙 가성비 좋게 느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차량들 특징을 보면 가솔린, 디젤, 투휠 드라이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보통 이제 들어와서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가버리는 특징들도 있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다 수출로 나가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륜구동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원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본카 홈페이지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가격은 괜찮나 아니면 매물이 들어왔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 홈페이지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애플 맥북 에어를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응모하시려면 구독하셔야 되거든요. 구독하는 김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